미국과 이란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오만 대사관에서 3차 핵협상을 가졌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협상이 끝난 뒤 중재에 나섰던 오만의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력이 중동 지역에 급파되면서 충돌 우려가 한층 높아졌지만 어제 협상에서 양측은 일단 협상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어제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부 협의를 거친 뒤 다음 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4차 핵협상에서는 양측이 기술적인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큰 틀의 협상에선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은 어제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을 일시 동결하고 평화적 핵 활용을 위해 IAEA 감독하에 우라늄 농도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 대표단의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모든 부분에서 서로 합의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일부 사안은 의견차가 매우 좁혀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핵시설 해체와 우라늄 미국 이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핵시설 포기는 정권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이란 측이 다음 주 빈 협상장에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막을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장기화되며 이란 인근에 배치된 미 항모 전단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항모 포드함은 당초 6개월로 예정됐던 임무가 2차례 연장되며 11개월 연속 배치라는 최장기 배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항공모함 배치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로 필요할 경우 몇 달간 연장할 수 있는데 제럴드 포드함은 이미 8개월 넘게 배치됐고 올해 초 중동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는 모항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증조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승조원들의 사연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포드함 중동 배치 결정으로 승조원 5천여 명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항공모함 화장실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변기가 막히는 등 정비 문제가 잇따르는 것도 큰 고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크 몽고메리 전 해군 소장은 8개월이나 항해를 하게 되면 장비 고장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정비하지 못하면 다른 함정의 정비와 훈련 주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당국은 배치 연장에 따른 어려움을 인정하며 장병들과 가족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카로시 제럴드 포드함 함장은 두 번째 연장 조치는 자신도 예상 못했다면서도 조국이 부르면 우린 응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핵협상을 하루 앞두고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국영TV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인용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이 현지 시간 1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능형 통제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훈련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한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해와 페르시아만 사이에 있는 세계적인 원유 수송로입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모 전단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전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페르시아만에 배치했고 또 다른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우선시하면서도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오만에서 이란과 핵협상을 했고 현지 시간 17일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네바에서 열릴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신이 간접적으로 회담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을 언급하며 우리는 폭격기들을 보내는 대신 합의를 할 수 있었다며 이란이 더 합리적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못할 경우 생길 결과를 이란이 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려 한다면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게 양보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협상 의지를 증명할 책임은 미국에 있고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합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두 번째 항공모함을 곧 출발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보름 전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을 이미 배치해둔 상태인데 현재 미국 인근에 있는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추가로 파견한다는 겁니다. Well, in case we don't make a deal, we'll need it. If we don't have a deal, we'll need it. If we have a deal, we could cut it short. It'll be leaving very soon. 미국과 이란은 일주일 전 오만에서 핵 관련 논의를 했지만 실제 회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안에 합의로 이어지지 않으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지난달 이란으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장비를 6,000개 정도 들여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외부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상황에서 반정부 인사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게 지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정부는 이 스타링크 인터넷 접속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을 내릴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에서는 지난 시위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는 전통적인 40일 애도 기간이 시작되면서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